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시골 냄새 나니까 그만 좀 오세요. 헛구역질 난단 말이에요. 그 순간 30년 동안 홀로 키운 제 아들이 저를 밀어버렸어요. 계단에는 음식들이 굴러다니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생 농사일하며 착하게 살았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 하나 키우며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포도 농사로 30년간 고생하며 키운 포도밭과 전 재산,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찾아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며느리는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심지어 손주까지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찾아온 추악한 민낯, 땅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심리전, 그리고 68세 시어머니의 예상 못한 반전 결말까지. 대체 제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아들 부부가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진짜로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날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충남 입장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68년을 살아온 김순애예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포도밭으로 향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손끝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이 손으로 포도 한 송이, 한 송이를 정성스럽게 키워왔어요. 30년 전 제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 민수는 겨우 10살이었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들을 봤을 때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직 아들 하나만을 위한 것이 되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포도밭 일을 하면서도 아들에게는 절대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용돈을 못 받을 때도 민수에게는 꼬박꼬박 챙겨줬고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 모두 제가 댔어요. 포도 농사로는 부족해서 다른 농가 일도 도와주고 때로는 새벽 시장에 나가 야채도 팔았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3년 전에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아들 부부를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포도 수확철이 되면 제일 좋은 것들만 골라서 택배로 보냈고 한 달에 2번은 꼭 반찬과 김치 그리고 텃밭에서 기른 신선한 채소를 싸서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시골에서 서울까지 버스로 2시간 반이나 걸리는 길이지만 아들이 좋아할 생각을 하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현주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받을 때도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고 제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면 대답도 건성으로 하더라고요. 더 이상했던 것은 제 아들 민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오면 그렇게 반가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엄마 너무 자주 오지는 마. 현주도 힘들어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들 집 가는 거지만 며느리 눈치 봐야 하는구나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건 아닐까? 하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엄마가 챙기는 게 당연하지 하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저녁 노을 질 때 포도밭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언젠가는 민수 것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내가 잘 지켜야지. 그런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물려받을 땅이니까 한 평이라도 더 좋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지를 말이에요. 그해 여름 유난히 무더웠던 7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정성을 다해 오이지를 담그고 가지나무를 묻혔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반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포도가 제철인 시기 제일 먼저 탐스럽게 익은 포도송이를 맛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햇살이 뜨거워서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아들이 기뻐할 생각에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짐이 많아서 큰 보따리 2개를 들고 버스를 탔어요. 정말 더웠지만 민수랑 현주가 이 포도 먹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서울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민수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도 사고 기대에 부풀며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들 집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까지 올라가면서 오늘은 현주도 좋아해 주겠지 하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현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현주야, 나야. 문이 열렸는데 현주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주야, 오이지 새로 담갔는데 너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그리고 지금 포도가 제철이라 아침에 갖다 써. 그런데 현주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오세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왜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었는데 현주의 다음 말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이상한 시골 냄새 나요. 어머니가 오시면 온 집안이 그 냄새로 가득 차서 며칠 동안 창문을 활짝 열어놔도 안 없어져요. 저희 집에 그만 좀 오세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골 냄새라니요. 저는 그날도 아들 집에 오기 전에 깨끗이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왔는데 말이에요. 현주야, 그게 무슨... 제가 말을 못 잇고 있는데 현주가 더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반찬들도 이제 가져오지 마세요. 저희는 반찬 가게에서 사 먹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반찬은 위생도 그렇고 어차피 다 먹지도 않고 버려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민수가 나타났어요. 퇴근하는 길이었나 봐요.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구원받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와서 현주에게 한 소리 해주겠지 생각했거든요. 민수야, 엄마야. 그런데 민수의 반응도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현주를 보며 상황을 대충 파악한 건지 저를 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몇 번 말했어?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현주도 힘들어하는데 왜 계속 와? 민수야, 그게 아니라 포도철이라서 너희에게 처음으로 맛보게 해주려고.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도 사왔어. 그런데 현주가 엄마한테 이상한 시골 냄새가 난다고 하지 뭐야. 엄마, 그만해. 민수가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며 제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쳤어요. 그 바람에 저는 뒤로 밀리면서 가지고 온 음식들이 계단 밑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이 저를 밀다니요. 엄마 이제 정말 그만 와.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 현주는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헛구역질을 했어요. 민수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너무도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아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하다니. 그토록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오이지며 가지나물 포도는 계단에 굴러다녔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냄새가 날까? 내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일까? 그 순간 정말 창피하고 화가 났어요. 아니, 화라기보다는 억울함이 더 컸어요. 30년 동안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아들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 승객들이 혹시 저에게서 냄새가 날까봐 몸을 더욱 구석으로 웅크렸어요. 평생 처음 느껴보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이 얼굴을,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구부정한 어깨. 정말 현주 말이 맞나? 내가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포도밭으로 향했는데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반일도 손에 안 잡혔어요. 포도들이 익어가는데도 쳐다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웃 할머니들이 순애야, 요즘 왜 그래? 아픈 데라도 있어? 하고 물어봤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시골 냄새 난다고 했어. 우리 아들이 나를 밀었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와서 현주가 한 말들을 생각해 봤어요. 시골 냄새, 위생도 그렇고 어차피 어머니가 해온 거 먹지도 않고 다 버려요. 이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반찬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 버렸다니요. 더 아픈 건 민수의 반응이었어요. 며느리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30년 동안 목숨보다 소중히 키운 그 아들이 저를 밀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정말 너무 자주 갔나? 눈치 없이 행동했나? 자꾸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며칠만 연락 안 해도 민수가 먼저 전화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포도밭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평생 이 땅을 지켜서 누구를 위한 거였지? 날 이렇게 대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재산을 민수에게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포도밭도 집도 통장에 있는 돈도 모두 아들 것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가 이 모든 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았나?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날 이렇게 대한다면 내 인생은 뭐였나? 그러면서 차츰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농장을 누구보다 귀하게 쓸 아이들에게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배우고 싶어 하고 농업을 사랑할 아이들에게 말이에요.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 아들보다는 제 마음을 알아줄 아이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동네 학교에 전화를 해서 장학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청소년 농업교육재단에는 어떤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알아보는 정도였는데 점점 마음이 굳어지더라고요.
내 돈이고 내 땅인데 내가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 그런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민수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를 그렇게 대한 이상, 더 이상 모든 걸 다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기부 절차를 알아보며 마음을 다잡아가던 그때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을은 참 좁아요. 제가 모교와 청소년 농업교육재단에 문의했다는 소문이 금세 퍼졌더라고요. 처음에는 순애가 먼 자선 사업을 한다더라 정도였는데 점점 순애가 전 재산을 기부한다더라로 변했어요. 농촌 마을의 소문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날도 저녁 늦게 포도밭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민수와 현주가 서 있더라고요. 한 달 넘게 연락이 없던 아이들이 연락이 온 걸 보니 동네 민수 친구가 민수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지난번에 저를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현주가 눈이 빨갛게 울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현주가 무릎을 꿇더니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미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를 밀다니. 정말 미안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사과하는구나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 기부한다는 소문 듣고 온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주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임신했어요. 임신 초기라 입덧도 심하고 냄새에 예민해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임신했는데 왜 이야기 안 했니? 아직 초기라 확실해지면 이야기 드리려고 했어요. 임신하게 되면 코가 예민해진다더니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런 몹쓸 말을 했나 봐요. 죄송해요. 임신이라는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잘못도 있고 손주가 생긴다고 생각하니 기뻤어요. 이후 마음이 점점 흔들려서 기부하지 말고 아들에게 주어야 되나 고민이 되었어요. 며칠 동안 민수와 현주는 계속 찾아왔어요. 매일같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현주는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이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바보같이 그런 말을 했어요라고 하면서 심지어 어머니 냄새는 정말 좋은 냄새였어요. 흙냄새, 자연 냄새.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현주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얼마나 진심으로 저를 혐오하는 눈빛이었는지. 그리고 어차피 어머니가 해온 거 먹지도 않고 다 버려요라고 했던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현주가 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고민하는 저를 보더니 지쳤는지 말투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시골 사람들이 더 관대하다면서요? 이 정도면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사과하는데. 그리고 제가 임신한 상태라고요. 뱃속의 아기는 어머니 손자예요. 손자 걱정은 안 되세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유산이라도 하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실망했어요. 시골 사람들이 더 관대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골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임신했다고 해서 저한테 했던 상처 주는 말들이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현주야, 나는 내가 시골 사람이라서 관대한 게 아니야. 그냥 그동안 참고 살았을 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정말 전 재산을 다 기부하실 거예요?
민수 오빠는 어머니 아들인데 손자도 태어날 건데 만약 기부하고 저희한테 포도밭 땅 안 주시면 손자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그때 확실히 마음이 정해졌어요. 내 돈이고 내 땅이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쓸 거야. 너희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더 이상 모든 걸 다 줄 이유가 없어. 현주가 화를 내면서 남편 없어서 아들만 보고 사셨으면서 아들도 못 보고 한번 외롭게 늙어가 보세요. 라는 말을 하며 가버렸어요.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며느리가 제가 지금까지 이런 며느리에게 아들을 믿고 맡겼다니 정말 후회가 되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기부 절차를 법적으로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포도밭과 집, 그리고 통장에 있던 돈 대부분을 모교 장학금과 청소년 농업교육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평생을 아들을 키우며 살았지만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겠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포도밭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이 땅에서 진짜 꿈을 가진 아이들이 농업을 배우겠구나. 내가 평생 가꾼 이 땅이 헛되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어요. 기부를 마무리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수와 현주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 정말 화가 났나 봐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대신 제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즐거워요. 혼자서만 살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제가 기부한 포도밭에 청소년들이 방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소년 농업교육재단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고등학생들이 와서 농업을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아이들이 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20명 정도의 고등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데 모두들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포도밭을 둘러보더라고요.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라 흙을 직접 만져보는 것도 처음인 아이들이 많았어요. 할머니, 이 포도는 언제 심으신 거예요? 포도 키우는 게 어려워요? 이 땅이 정말 넓네요. 아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30년 동안 민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다니요. 어느 날은 한 여학생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포도밭 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포도 키우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도 이런 말 한 번 안 했는데 말이에요. 기부받은 모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가 기부한 장학금으로 농업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생겼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들도 보내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 대학 가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 할머니처럼 포도 농사 하고 싶어요. 편지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제가 평생 읽은 것들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고 있다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창밖에는 제가 기부한 포도밭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어요. 내년 봄에는 또 어떤 아이들이 와서 꿈을 키울까요? 생각만 해도 설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말이에요. 엄마, 아들이 태어났어요. 정말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현주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없이는 안 되겠어요. 저의 진심을 받아주세요. 손자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전화를 받으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손자가 태어났다니 분명히 기쁜 일이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민수야, 축하한다. 손자 건강하게 잘 키워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아쉬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깐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니에요. 김순애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제 손길이 닿은 이 밭에서 아이들이 꿈을 심고 있어요. 그 꿈들이 자라서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거예요. 그때 저는 그 그늘 아래서 편안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행복한 할머니가 되어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지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